오늘은 시어의 의미 파악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의 의미 파악 방법은 현대시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수능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현대시 공부 그리고 수능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학생을 위해서 찍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잘 참고하셔서 적용하면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의 의미 파악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어 근처를 보는 거예요. 시어의 근처에 어떤 서술어가 있다거나, 즉, 뭐뭐 하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 좋다, 싫다, 이런 말, 혹은 수식어를 봐가지고 이 시어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리고 화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요. 어떤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에 대해서 화자가 예쁜이라고 했으면 화자는 이 옷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근데 낡은 옷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쁜 옷을 갑자기 벗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쓴다면 그때의 옷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 예쁜 옷을 벗고 싶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막 이렇게 동시에. 만약에 그런 시어가 있다면 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해당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통해 해당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걸 사실 먼저 하려면요. 첫 번째 단계가 이미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서술어나 수식어를 통해서 특정 시어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시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시어가 나타난다. 그럼 이 시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부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어와 비슷한 느낌으로 시어가 전개될 때 혹은 나열될 때 그때는 해당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시어의 의미 파악 방법은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직접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방법론 하나만 가지고도 시는 해석하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를 통해서 뭐뭐 해야 한가에서 둥글다라는 가치의 화자가 이 글의 작가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시나무는 어때요? 뾰족하죠. 둥글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적.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둥글다는 긍정적이니까 탱자는 동그라미. 그리고 탱자는 열매의 일종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그러면은 부정적이겠죠.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부정적이겠군요.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뾰족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열매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전부 다 서술어를 통해서 해당 시어의 의미를 파악했죠. 계속 볼게요.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해서 이빨과 능금이 대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부분은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빨은 예리하지만 능금은 부드럽다 해가지고 해당 시어와 관련된 서술어를 통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여기에서 화자가 어째서 둥글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나옵니다. 둥근 존재는 어떤 존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다음,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열매는 어떤 존재? 헌신하는 존재. 즉 화자는 여기에 둥글다 혹은 열매와 같은 그런 애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뭔가 창조,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들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뭐가 나지 않다는 것을 해가지고 오세영의 열매 그냥 간단하게 읽어봤어요. 예, 해서 그냥 서술어, 수식어 이것만 그냥 잘 읽어주면서 내용만 파악해도 시를 온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 계속 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내다 버리는, 이게 전부 다 뭘 수식해 줍니까? 플라스틱 물건 되겠죠. 그럼 플라스틱 물건은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버스에서 내려버리고 싶다. 부정적 의미고요. 다음,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분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털분의 대장간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현대 아파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냥 현대 아파트 해석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왠지 느낌대로 왠지 현대 아파트 느낌이 플라스틱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털분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털분의 대장간이 어떻게 됐어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아파트가 털분의 대장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털분의 대장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는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거예요. 계속 볼게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옷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네, 시퍼런 무쇠낫으로 나는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호미가 되고 싶다.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리는 거를 화자가 원하고 있군요. 계속 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온통 부끄러워졌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부정적이겠군요.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살아온 인생이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똥덩이도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은 멈추고 싶으니까 가던 길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군요.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고 해서 해당 시는 그래가지고 어때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도록 하는 어떤 버스, 그리고 이런 가던 길은 부정적, 그리고 자기가 직접 뭔가 하거나 정성껏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마구마구 쓰다가 살아버리는 이런 플라스틱 물건들, 이런 약간 현대 문명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근데 스스로 뭔가 직접 열심히 하고 달구고 벼리고 갈아서 정성껏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무쇠낫, 호미,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각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해 봤고요. 문제 하나만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버스는 어땠죠?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 적절해요. 다음,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대장간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 아파트로 바뀌었죠.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걸로 바뀌었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라진 공간,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적절해요. 다음 볼게요. 털분의 대장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여 바꾸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털분의 대장간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나를 달구고 벼리고 갈아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3번도 적절합니다. 다음,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 자, 직지사 해우소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직지사 해우소 여기 있죠. 이거하고 관련된 소재 똥덩이죠. 계속 볼게요.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의 똥덩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난 더 이상 똥처럼 살고 싶지 않아. 반성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다음,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과 일시적으로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은요, 어때요? 긍정적인 행동인가요? 부정적인 행동인가요? 가던 길은 부정적이니까 이걸 멈추는 건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죠. 그리고 가던 길이란 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즉,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게 현실과 오히려 타협하는 거고,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은 타협을 거부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근데 이제 모든 시들이 해당 부분처럼, 해당 시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시가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의 방법론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